아, 쌤 1분을 못 기다리고 엄마한테 카톡을 보냈네. 아, 뒤지게 혼나겠네, 엄마한테. 근데 저 들어왔었는데 갑자기 아, 선생님이 저를 내쫓았어요. 널 내쫓아? 언제? 제가 들어갔는데 어. 갑자기 호스트가 회의를 종료하였습니다 해서 아, 정말? 그대로. 정말? 갑자기 네. 튕겼어요. 아, 정말? 나쁜 애 네. 선생님이. 아이, 못된 쌤. 머리가 바뀌셨 머리가 머리가 바뀌셨어. 바뀌었어? 자, 누구부터 아시겠습니까? 저요. 저요. 민성이가 짜요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민성이가 먼저 기다렸어. 자, 민성이 시작했습니다. 여기 잠깐만요. 여기 트리게비 샘물에서는 이 샘물을 마시면 영생을 살 수 있게 되잖아요. 네. 만약에 자기가 이 샘물을 마시고 영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면은 과연 마실 것인지 그리고 왜 그러고 싶은지를 말씀해 주세요. 저는 안 마실 것 같아요. 약간 사람도 다 오래 살면 좋기는 하지만 사실 다른 사람들은 계속 죽거나 그럴 거고 그러면은 솔직히 돈을 많이 갖고 있어서 그걸로 계속 살아가도 계속 자기 주민등록 그런 것도 살아가려면 계속 바꿔야 하고 하다 보니까 특히 어릴 때 그 샘물을 마시면 키도 잘 안 자라고 아마 그럴 텐데 막 나중에는 부모님도 돌아가시잖아요. 막 우울증도 걸릴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마시기가 싫네요. 지유는 저도 마시기 싫은 게 왜냐면 제가 해리포터 시리즈랑 반지의 제왕 시리즈를 좋아하는데 거기서 보면요 다 이렇게 그런 물을 마시면 저주받는 삶을 산다고 계속 들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 때문에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지구가 종말이 됐는데 저 혼자 살고 있으면 너무 외로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마시지 않을 거예요. 네. 선생님은요? 아, 저는 마시는 걸 선택할 겁니다. 아, 왜? 일단은 뭐, 저 같은 경우 일단 신앙이 있는데, 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죽는 이유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영생을 산다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산다. 물론 이제 천국은 뭐 지금 지구와 같은 걱정 근심이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것과 이 세계 상황과 좀 다르지만 영원한 생명을 그리는 건 인간 모두의 꿈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영생을 살게 되었을 경우에 그 나름대로의 또 삶이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인생이 되게 긴 것 같아도 지나고 나면 짧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처럼 영생을 산다면 또 그냥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삶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뭐 기회가 주어진다라면 선택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다. 뭐 꼭 영생을 살아야겠다는 건 아니지만 기회가 된다라면 거부하진 않겠다. 그 정도가 제 입장입니다. 그러면 여기 위니가 납치가 됐잖아요, 사실상. 근데 이때 노란 옷 입은 어떤 아저씨랑 위니 부모님이 계약을 하는데 이때 매 아줌마가 그 사람을 머리를 총으로 쳐가지고 그 사람이 죽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매 아주머니는 감옥에 가게 되고 이제 위니는 그걸 구하러 가는데 만약 자신이랑 구하러 갔을지 안 갔을지 또는 그 이유도 같이 말해주세요. 저는요, 안, 구하러는 가는데 자기가 직접 들어가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나중에 이런 게 있으면 미래의 장래 같은 때에도 안 좋고 무엇보다 그거 말고도 이 아줌마인 척은 해야 하니까 약간 되게 손 많이 넣은 이불 같은 거를 거기에 잘 뭉쳐서 놓으면은 가능할 수도 있는데 짧은 시간 안에 굳이 자신이 그렇게까지 위험적인 일을 해야 하나 궁금합니다. 지우는 저는 일단 구해야 된다고 생각한 게 뭐 매를 구하거나 뭐 그건 일단 상관없고 그러니까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그 물을 다 알게 된다면 좀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서 저는 그런 점에서는 일단 매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은요? 저는 아까도 말했듯이 굳이 그 트리게비 샘물을 숨길 필요가 있나
그건 사람들의 선택에 맡겨야 될 어떤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서 그 매일 가족이 과연 그런 책임감, 부담감을 왜 짊어지고 살아야 되는지, 저는 그걸 좀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매일 가족을, 그것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서라면 굳이 알릴 필요가 굳이 그걸 말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하지만 여기서 매일 가족, 여기서 그냥 윈이라면, 그냥 그 영원한 생명을 감추는 것에 동의하는 윈이라면 전 도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중요한 가치로 여겼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자기 할 수 있는 일은 뭐든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상황이라면 또 도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처럼 아까 영원한 생명을 가져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굳이 그걸 그런 방법을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 근데 그다음 위니가 그 샘물을 마실 수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걸 두꺼비한테 줬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자신이 그때 윈이라면 그 샘물을 마셔서 제시와 같이 결혼해서 살지 아니면 그냥 죽을 수도 있을 그런 그냥 다른 사람처럼 그러면 죽을 건지 아니면 그걸 말해 보고 싶은데 저는 그냥 잭시랑 같이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저는 그때는 그 샘물을 먹고 그냥 두꺼비한테는 그냥 물을 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시가 잘생겼다고 나왔는데 세상에 그렇게 잘생긴 남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는 그 샘물을 마실 거예요. 네. 그다음 민성이 말해 주세요. 저는요, 그 제시도 마음에 들었고 제시도 또한 약간 프로포즈 비슷한 거를 했긴 하는데 솔직히 자신 혼자 이렇게 나오면은 우선 부모님부터 의심을 하실 테고 나중에 마신다고 해도 과연 이게 나이 차도 많고 하는데 잘 살 수 있을까도 의문이고 싶어 갖고 저는 역시 안 그러고 싶고 두꺼비한테 물 주는 것도 사실 두꺼비는 약간 딱 나오면 살짝 생긴 게 특이하잖아요. 개구리 같은 애들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약간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럴 때도 있는데 막 어린애들이 걔한테 돌 던지면서 장난할 수도 있고 근데 그거를 계속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 영원히 살 수도 있는데 걔한테도 그냥 따로 물을 갖다 주는 게 나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 선생님은요? 저는 제가 역시 윤이라면, 저는 샘물을 마시는 쪽을 선택을 할 거고, 더 나아가서 샘물을 마시는데, 자기 혼자 마시는 것보다는, 원하는 사람들을 함께 마셔서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더 조금 그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들은 마시는 그런 방향 쪽으로 오히려 확대할 거고 뭐 제시가 잘생겼다라는 부분들은 그냥 이렇게 이 위니가 본 사람들이 얼마 없어서 어떤 그런 부분들이고 또 트리기의 선물을 많이 마시면 기회도 그만큼 많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이렇게 다양한 어떤 기회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 꼭 16살에 마시는 게 아니라 18살보다는 좀 더 커서, 커서 좀 이렇게 마시고,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 이제 여기 작가 이름이 뭐지? 작가가 나탈리 베비트 님은 이제 샘물을 마시는 걸 과연 좋다고 생각했을지 아니면 반대했을지에 대해서 말해 보고 싶었는데 저는 일단 반대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끝에 결말이 그 노란 옷의 남자가 이제 그 샘물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에서는 좀 해피엔딩으로 끝난 걸로 봐서는 작가는 그 샘물을 마시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책을 쓰고 그렇게 끝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민성이는? 저도 작가님이 반대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지우가 말한 그런 근거들도 있는데 여기 맨 뒤에 봐보면은 항상 움직이는 수레바퀴처럼 모든 것은 변화할 때 아름답습니다라든가 항상 새로운 것을 만나고 자라고 변화하고 그래서 결국 새로 태어나는 생명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게
자연의 질서입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오는 것만 봐도 작가님은 확실히 반대를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다음 선생님 말해주세요. 저도 앞에 두 사람의 의견과 같습니다. 이 작가가 윈이라는 주인공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윈이가 결국은 트리게비산물을 마시지 않는 쪽을 선택하고 죽음을 선택하고 그 매 가족 역시 윈이가 잘 선택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끝을 맺는 것으로 보아서 그리고 이제 그 트리게비산물이 완전히 그 묻혀버리는 그런 이야기로 끝이 나는 걸 보았을 때 이 작가 역시 영원한 생명을 갖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책에서 우리가 다뤄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토의 주제로 제기했고 또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인류의 꿈이었어. 이른바 불로장생. 불로장생이 뭐야? 그냥 계속 사는 거 안 영원히 죽고. 안 늙고 불로가 뭐야? 불로가. 안 늙고 늙지 아니하고 장생. 오래도록 길게 사는 거, 길게 사는 거. 불로장생. 불로장생의 대표적인 인물이 이른바 진시황 들어봤어? 진시황. 중국을 네. 처음으로 통일하고 황제에 오른 인물이 진시황이라는 인물이에요. 그 진시황이 이른바 불로장생의 약초를 찾아서 전 세계, 전 지역에 사람을 보내서 불로장생의 약초를 구해오라고 그러고 그 사람이 우리 조선이 우리나라까지 그 당시에 왔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로. 하지만 불로장생의 약초는 구했어, 못 구했어? 못 구했어. 구하지 못하고 진시황은 죽었지. 그리고 진시황의 무덤 있는 게 이른바 병마용갱. 들어봤니? 병마용갱이라고. 그 흙으로 만든 선생님 키만 막 인형, 인형 이렇게 장군들 모여서 인형 막 이렇게 수천 개가 막 서 있는 그런 거 거기가 이제 들어봤어. 그게 무덤이야, 무덤. 그게 병마용갱이라는 그 무덤이 바로 진시황의 어떤 그런 무덤인데 진시황은 그래서 살아서의 어떤 그런 영화 이런 것들을 행복 이런 것들을 죽어서도 가져가겠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무덤을 이렇게 궁전처럼 이렇게 만들고 그랬던 그런 꿈을 가졌던 인물들이 바로 진시황인 거고 지금도 많은 유전공학 또는 생명공학자들이 바로 그 생명의 비밀, 노화의 비밀 이런 것들을 밝혀내기 위해서 수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들어봤어? 혹시 안티에이징? 안티에이징이라는 말 들어는 들어봤어? 봤어요. 들어봤어? 들어는 봤어요. 화장품 뭐 이런 거 할 때 안티에이징에서 뭐 주름살 제거 뭐 이런 거였고 안티에이징이 뭘 것 같아? 안티에이징. 안티에이징. 나이에 주름살. 맞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늙는 거를 거부한다는 거야. 늙지 않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보톡스 주사도 맞아갖고 막 이렇게 피부 하기도 하고 뭐 주름을 뭐 이렇게 제거하는 그런 뭐 수술을 하기도 하고 온갖 가지 방법으로 팽팽한 피부, 탄력 있는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돈을 쏟아붓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결국은 뭐 하려고? 인간이 오래도록 살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노력, 늦지 않고 살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현재 펼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지. 그런데 또 한편에는 바로 이런 책처럼 영원한 생명에 대한 두려움, 거부감 이런 걸 갖고 있고 또 한쪽은 그 죽음을 이겨내는 마음을 갖고 있고 그런 두 가지가 이제 이렇게 서로 충돌하는 어떤 그러한 지경인데 지금 점점 시간이 흘러갈수록 생명의 비밀들이 지금 다 밝혀지고 있고 그러면서 언젠가는 사람들이 정말 영원한 생명을 이런 책 속에서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될 어떤 그런 부분들입니다. 냉동인간 들어봤어? 네. 냉동인간이 뭐야? 냉동인간이 음, 그 사람 뭐라 해야 되지? 사람을 약간 냉동시킨 그런 건데 어, 되게 아프거나 그럴 때 음. 쓰는 그러니까 왜 냉동인간을 시킨 거야? 그 음, 현대, 그거?
현대 의학 기술로는 그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죽으면 화장을 하거나 매장을 하면 이게 썩어서 없어지잖아. 근데 그 죽기 전에 냉동인간을 시키는 거야.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의학 기술이 발달하면 그 냉동인간을 다시 뭐해서 해동해서 그 다시 생명을 불어 넣어서 그 사람이 계속 살게 하겠다는 그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거야. 그 지금 현재 실제로 미국이나 이런 곳에 냉동인간이 돈을 내면 자기 그 사람을 냉동인간으로 지금 이렇게 보관해 주는 곳이 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나중에 의학기술이 발달하면 자기들을 해동시켜서 자기들이 다시 살 거다. 그리고 거기서 영원한 생명 얻을 거다. 그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서 냉동인간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사람들도 지금 현재 있더라는 거죠. 어때, 지우는? 끌려? 안 끌려? 무서워요. 무서워? 민석이는? 딱히 안 끌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젊어서 그래. 젊어서, 살 날이 많아서 그런데, 혹시나 여러분이 또 나중에, 뭐 80년 후, 70년 후에, 혹시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 직면했을 때, 여러분들이 또 그때는 생각이 달라질 수 있을지도 모르지. 자, 어쨌든, 그런 것들이 현재 어떤 그런 상황인 것들을 볼 수가 있고, 뭐 그것들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 우리가 복제인간으로 방법으로 방향으로 발전할지, 아니면 뭐 장기 이식, 어? 장기를 만들어서 이식하는 방법으로 발전할지, 아니면 사이버 인간, 사이버 인간 들어봤어? 사이버 인간, 아니요. 아니면 뭐 로봇 인간, 로봇과 인간이 결합하는 거야. 어떻게 결합할 수 있을까, 로봇과 인간이? 사이보그 같이 그 신체 일부가 잘려졌거나 그런 사람한테 로봇적 그 부분에 로봇 붙여주는 건 들어봤는데. 맞아, 맞아.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할 거야. 자기가 무슨 산업 재해를 입어갖고 팔이 잘렸어. 그러니까 그게 지체 장애니까 불편하고 힘들잖아. 그럼 그 사람에게 로봇팔을 만들어주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이 로봇팔을 만들고 겉에는 이렇게 성형을 해서 사람과 똑같이 된다라면 그런 거 받아들일 거야, 안 받아들일 거야? 여러분 생각하기에 좋은 일, 네, 안 좋은 일이야? 받아 좋은 일이잖아. 받아들이. 어떤 사람이 눈을 다쳤어. 눈을 다쳐가지고 시각장애가 됐단 말이야. 근데 인공눈을 장착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앞을 볼 수 있게 됐어. 좋아, 안 좋아? 좋아. 좋은 일이잖아. 어? 그런 식으로 인공눈, 인공팔, 인공다리, 심장병을 앓는 사람에게 인공심장 지금 이미 있어. 인공심장을 넣어줘서 인공심장으로 뛰게 만들어줬어. 그런 식으로 처음에는 장애를 갖고 있거나 아픈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걸로 시작을 했어. 지금 성형수술도 마찬가지야. 성형수술이 원래 처음 시작된 이유 알아? 성형수술 원래 처음 시작된 이유는 화상을 입은 거야, 이 사람이. 그러니까 화상 흉터가 너무 큰 거야. 그래서 흉터를 뭐 하기 위해서? 없애주기 위해서 화상을 한 거야. 저기를 한 거야. 성형수술을 한 거야. 근데 지금은 꼭 화상 입어야 성형수술을 해? 지금 성형수술 하는 이유는 뭐야? 예뻐지려고. 더 예뻐지려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선생님 팔이 이렇게 있어. 멀쩡해. 근데 선생님이 더 강한 팔을 갖고 싶어. 그럼 이 팔 대신 뭘 갖는다는 거야? 로봇팔을 로봇. 갖는다는 거야. 선생님 눈이 점점 노안이 누르고 안 좋아. 하지만 볼 수는 있어. 근데 이 눈 대신에 뭘 갖겠다는 거야? 더 발달한 기계 인공눈을 갖겠다는 거야. 이게 불가능할까? 가능해질 거 아니야. 심장을 대신에 내가 뭐야? 인공심장을 갖겠다는 거야. 그렇게 되면 뇌가 나중에 퇴화하면 치매 걸리고 그러잖아. 그럼 뇌 대신에 뭘 가질 수도 있는 거야? 인공뇌를 가질 수도 있는 거잖아. 자, 그런 식으로 내가 인공뇌를 갖고 인공눈을 갖고 이도 다 인공시야를 갖고 인공심장을 갖고 인공공팥을 갖고 인공간을 갖고 인공팔다리를 갖고 그럼 그건 사람이야 로봇이야? 어떨 것 같아? 그 사람이야 로봇이야? 완전 테시우스의 배 같은 거. 그런 부분들에서 나중에는 사람과 로봇의 경계가 불분명해질지도 모른다는 거지. 그러한 식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그런 세상에서 도대체 생명이란 무엇이냐? 인간이란 무엇이냐?
죽음이란 무엇이냐, 영생이란 무엇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 건가, 나는 어떠한 정의에 동의할 것인 건가, 이것들은 또 여러분의 어떤 그런 선택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민성이는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책이 어떤 책이야? 이게 여러 개정판들이 있어갖고. 민성이는. 이거요. 아, 민성이는 옛날 판 갖고 있구나. 그럼 쪽수가 좀 다를 수 있겠네. 자, 그 지우하고 선생님이 갖고 있는 책으로는 9쪽인데 민성이는 한번 찾아봐. 아마 뭐 8쪽이나 뭐 9쪽이나 10쪽이나 아마 그 근처일 거야. 9쪽에 보면 그러니까 이 9쪽이라는 게 뭐냐면 그 프롤로그. 민성아, 프롤로그 있어? 프롤로그 제일 앞에?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프롤로그? 프롤로그요? 트릴의 위풍경? 뭐요? 프롤로그에서 제일 마지막 문단. 모든, 그쪽 맞아요, 이거. 모든 바퀴에는 중심축이 있어야 한다. 회전 관람차에도 중심축이 있다. 태양은 수레바퀴처럼 움직이는 달력의 축을 이룬다. 중심축은 고정되어 있는 부분이므로 건드리지 않는 게 제일 좋다. 축이 없으면 아무것도 서로 붙어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때로 이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곤 한다. 라고 쓰여져 있거든. 요 말이 무슨 뜻일까? 요 말을 해석해 보면. 잠깐만요. 잘못 찾은 것 같아서. 프롤로그 제일 마지막 문단. 지우는 찾았니? 네. 잠깐만요. 프롤로그는 책 제일 앞부분이야. 네, 그건 알아요. 찾았어요. 그 문장의 뜻을 누가 한번 해석해 볼까? 자기는 어떻게 생각하나? 매성이나 지훈아, 자기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무슨 뜻이라고? 정말 아무렇게나 해도 돼요. 그냥 제 생각대로.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네 생각대로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레바퀴에 대해서는요. 수레바퀴에 딱 고정축이 있고 거기에 돌아가는 바퀴가 있잖아요. 바퀴가 한 바퀴 돌 때 사람이 한 번 살고 그다음 두 바퀴 돌 때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약간 그런 거라면 산 사람이 계속 산다면 그 제자리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미래로 더 못 나간다는 더 그런 뜻일 것 같은데. 자, 지우는 그렇게 해석했고 민성이는?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지우의 해석에 따르면 모든 바퀴에는 중심축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그 모든 바퀴 또 인생도 하나의 뭐라고 본 거야? 바퀴라고 본 거야. 인생을 바퀴라고 본 거야. 그럼 인생이란 바퀴에는 삶과 태어나서 어린 시기가 있고 뭐 청소년기가 있고 뭐 청장년기가 있고 장년기가 있고 노년기가 있고 죽음이 있고 이게 인생이 한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바퀴가 있고 그 바퀴가 굴러가는 것이 그 순환되는 것이 인생의 뭐다? 이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중심축을 건드리지 않는 것들, 즉 그거는 트리게의 샘물을 마시지 않아야 된다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갖고 해석하고 있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에 도전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 사람들은 때로 이 사실 너무 늦게 깨닫곤 한다라는 그 부분들이 어쩌면 이건 그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지금 생명공학자들, 영원한 생명을 지금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경고일 수도 있다는 거지. 그게 그런 자연의 질서를 뭐 하는 거다 지금? 너희들이 그 깨트리려고 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 안 된다. 무너진 다음에 니들이 뒤늦게 뭐 해서는 안 된다.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다. 라고 이 작가는 그것들을 경고의 어떤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몰라. 그래서 민성이가 지우의 해석이나 또는 선생님의 해석을 들어보고 그럴듯하다 라고 동의할 수도 있고 에이 말도 안 돼. 이건 그런 뜻이 아니라 이건 이 사람이 이런 뜻으로 한 거야 라고 새로운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선생님 책으로는 13쪽인데
민성이는 어떨지 모르겠네. 여기 보면 뭐 숲에 들어갈 수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숲은 그 거만해 보이는 집의 주인인 포스트 신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식으로 아까 민성이가 그게 몇 쪽이었어? 민성이 제가 선생님이 9쪽이라고 말한 게? 4쪽이니까 지금 8쪽이에요. 그러면 그 지금 선생님 쪽으로는 13쪽이니까 대충 계산해 갖고 아마 찾아보면 될 거야. 그쪽 알았어요. 부분에 밑줄 긋기를 할 만한 문장이 있거든. 밑줄 긋기를 할 문장. 그래서 그 집의 외동딸이 위도 숲에 가본 적이 없었다라는 그 문장 아랫부분에서 이거 요 문장이 참 그 공감 가는 문장이다라는 부분이 선생님은 있었거든. 여러분도 한번 그 문장을 한번 찾아볼까? 뭐 때때로 윈이는 울타리 안에서 서서 막대기로 쇠 울타리에 살을 두드리며 숲을 바라보긴 했지만 한 번도 숲에 대한 호기심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이건 윈이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부분들이고 그 아랫부분으로 한번 야 이런 문장은 밑줄 긋기 할 만하다라는 문장이 있으면 한번 찾아서 읽어줘 볼까? 한 근데 밑줄 긋기라는 게 아, 어떤 그러니까 오랫동안 기억할 만한 문장 또는 그래 이 말이 맞아 그래 이 인생의 지혜가 담겨 있다고 생각되는 문장 정말 무엇이든 그래 자기 응, 것에게 재미가 없기 마련이다. 응. 네. 무엇이든 자기 것에는 재미가 없기 마련이다. 그 다음에 또 있구나. 어, 내 것이 아닌 때에만 흥미가 생기는 것이다. 무엇이든 자기 것에는 재미가 없기 마련이다. 내 것이 아닌 때만 흥미가 생기는 것이다. 이 문장이 선생님은 좀 꽂혔거든. 이 문장에. 뭐 여러분들은 이 문장에 대해서 이 문장이 뭐 하고 이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쌤은 이 문장이 꽂혔는데 이 문장이 갖는 의미 또 여러분은 어떠한지 민성이는 이 문장을 읽은 마음이 어때? 이 문장에 대해서. 저는 이것보다는 다른 거가 음, 더 중요하다고 생각났는데 어, 근데 이게 좀 문장 아니라 좀 많이 길어요. 그 부분 민석이가 지금 그 밑줄 긋기 할 문장은 조금 이따 얘기해보고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밑줄 긋은 이 문장에 대해서 먼저 우선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 민석이 좀 긴 건 좀 이따 얘기해보겠습니다. 이 문장에 더 어떻게 생각해? 금방 지우가 읽었던 문장에 대해서. 이 문장 무엇이든 자기 것에는 재미가 없기 마련이다. 내 것이 아닌 때에만 흥미가 생기는 것이다. 이 문장도 좋다고는 생각 들어요. 그래 또 좋고 단지 좋다. 그리고 아, 아마 너는 어떠냐고 나중에 너는. 뒤에 너도 그렇냐고. 그러니까 제가 그렇다고요. 너도 네 거에는 별로 재미가 없고 네 거 아닌 거에만 흥미가 생기는 편인 것 같아? 전 제 거부터 집중해서 너는 그러면 아닌 거네 그러면. 너는 네 거가 좋고 남의 건 별로 흥미가 없는 거라는 거야? 둘 다 흥미가 있는데 웬만하면 음, 제 거부터 음, 제게 제일 흥미가 있고 남의 게 그 다음이에요. 지우는, 저는 이 말에 공감 200%인 게 음, 저는 제가 갖고 있는 거에 처음엔 되게 흥미가 있지만은 나중 되면 애들이 뭔가 그냥 원래 있었던 것처럼 그냥 그 제자리인 것처럼 별로 특별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고 다른 친구가 갖고 있는 물건에는 처음 보고 뭔가 좀 더 좋아 보이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 말에 너무 공감을 해요. 자, 그래서 우리 속담 중에 남의 떡이 커 보인다라는 말 들어봤어? 네. 남의 떡이 커 보인다. 그러니까 자기 떡이 있는데 자기 떡보다 늘 남의 떡이 좋아 보이는 그런 사람의 심리, 마음이 있는 것처럼 이것도 무엇이든 자기 것에는 재미가 없고 내 것이 아닌 때만 흥미가 생긴다라고 해서 자기 것이 아닌 남의 것에 더 흥미를 갖는 그 일반적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심리를 얘기하지만
하지만 또 반대로 또 뭘 얘기하냐면 자기가 가진 걸 뭐 여겨야 돼? 소중히 여기고 자기가 가진 거에 감사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다. 근데 늘 자기 거에는 만족하지 못하고 남의 거에만 집착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이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거든. 그래서 혹시 네잎클로버 알아? 네잎클로버? 네. 사람들이 막 네잎클로버 찾는 거 알아? 왜 네잎클로버를 찾아? 행운이. 그거 하면 어. 행운이. 그러니까 네잎클로버가 행운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네잎클로버를 막 찾는단 말이야. 행운을 얻기 위해서. 근데 네잎클로버가 흔하지 않아. 안 하네. 흔하지 흔하지 않아요. 않아. 대부분은 몇 잎이야? 새 클로버는 세잎클로버가 대부분이잖아. 근데 세잎클로버의 꽃말 혹시 알아? 네잎클로버의 꽃말은 행운이야. 세잎클로버의 꽃말은 행복이래.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행복은 다 뭐하고 관심이 없어. 것이요. 그리고 뭐만 찾는 거야? 행운. 행운만 찾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그 말도 사실 뭐 진짜인지 지어낸 말인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자기 것에서 행복을 찾으면 행복이 많을 건데 자기 것에서 행복을 안 찾고 남의 것에서 행운을 찾고 남의 것을 부러워하고 막상 자기가 갖고 있는 행복을 놓치더라. 라는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 뭐 그런 점에서 보면 민석이는 되게 지혜로운 사람이지. 이렇게 말하면 지우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돼버리네 갑자기. 의문의 일패를 당해서 지우가. 그러니까 이건 사람이 갖는 심리일 뿐이에요. 사람이 갖는 심리인데 그러면 민성이 그 지우가 그렇게 말함으로써 민성이는 사람이 아닌 게 돼버렸어. 서로를 한 번씩 디스해줬어. 선생님이 중간에서 막 이간질 시키고 있어 둘이를. 자, 그런 부분에서 자기 것에는 재미가 없기 마련이고 내 것에 때문에 흥미가 생기는 그런 사람의 심리가 있는데 그런 심리를 또 잘 그러면 거꾸로 내 것에서 재미를 찾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겠구나라고 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선생님적으로는 그래 민성이 거 하기로 했지. 민성이가 그 읽어줘. 민성이가 비추고 그 부분. 네? 잠깐만요. 다시 한 번만 더. 민성이 네가 이 부분보다 더 네가 예. 너무 이쪽에 긋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했잖아. 만일 소들이 숲을 돌아가는 대신에 가로질러 갔다면 사람들도 무심코 그 길을 따라갔을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숲 한가운데 있는 커다란 물풀의 나무를 보게 되었을 것이고 그 나무 뿌리 사이에 조약돌 무더기로 감춰진 작은 샘물을 발견했을 것이다. 그렇게 되었다면 그건 정말 엄청난 제안이었다. 요게 약간 앞으로 내용에 대해 미리 알려주는 그런 역할 같은 것도 같이 하는 것 같아서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처럼 사람들 나름대로 이제 그 글에 있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밑줄 그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선생님이 밑줄 그은 부분들처럼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서, 즉 보편적으로 이 책을 떠나서 보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만한 그런 문장에서 밑줄 그을 수도 있고, 그건 이제 또 밑줄 그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선생님 책으로는 16쪽인 부분입니다. 터크가 그 꿈꾸는 얘기가 나오는데, 또 그 즐거운 꿈을 꾸는 중이었는데, 우리 모두가 천국에 있고 트리갭이란 마을은 들어본 적도 없는 꿈 말이요 라고 터크가 그 자기가 꿈꾼 이야기를 그 두 번째 챕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터크의 이야기를 통해서 터크의 어떤 심리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야, 지우야? 죽고 싶다. 그 부분만 딱 꺼내갖고 편집해갖고 이렇게 딱 보여주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겠네. 지우 갑자기 죽고 싶다.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어. 민성이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지금 영원히 사는 사람인데 트리갭이란 마을이 없으면 트리갭에 있는 샘물도 없고 자신들이
한국에 일단 그건 죽었다는 증거니까 약간 좀 거기 가서 이제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든가 언제쯤이면 이제 영원히 살기 싫고 이제는 좀 쉬고 싶다 이러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 모두가 천국에 있고라는 것들은 여러분이 말한 대로 죽고 싶다였고, 트리깁이란 마을은 들어본 적도 없는 꿈이라는 거는 애당초 그 트리깁의 샘물을 안 마셨기를 바랐던 그러한 마음들을 엿볼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대목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9쪽에 매에겐 거울이 필요하지 않았다라는 설명이 그 문장이 나오거든. 매에겐 거울이 필요하지 않았다라는 문장. 매가 이제 그 두 아들들을 마중 나가기 위해서 뭘 하는데 옷을 입고 뭐 저기 하는데 매에게는 거울이 필요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나와. 자, 왜 매에게는 거울이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면 이렇게 자다가 얼굴이 부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자기가 자기 얼굴을 칼로 찔러도 그냥 그대로 있으니까 얼굴이 그냥 그래서 자기 어떻게 똑같으니까 딱히 거울을 보고 싶지도 않고 안 봐도 되는 그런 민성이는? 이게 이 사람은 87년 동안 계속 조금도 변하지 않았고 하니까 따로 그런 거 안 봐도 몇십 년 동안 봐왔으면 이제 자기 얼굴은 안 봐도 다 알 테니까 따로 쓸모없다 같은 거 아닐까요? 자, 만약 그런다면 여러분 거울을 안 볼 것 같아, 민성이? 아니요? 거울을 봐? 너는? 네. 왜? 약간 세수하고 눈곱도 떼고 해야죠. 지우는? 저는 근데 80년 동안 계속 똑같은 거잖아요 얼굴이 뭐 늙지도 않고 그러면 안 봐도 되죠. 민성이가 지우한테 한마디 해줘. 저기 뭐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눈곱은 떼야지 지우야 하고 말하면 되잖아. 너 눈곱도 안 떼고 살래? 그렇게 말하면 되잖아. 너 아까 눈곱 떼는 얘기 안 보고 뗄 수도 있고 그리고 물에 비친 거 웅덩이도 있고 왜 계속 인위적으로 만든 것만 자연 거울. 또 민성이 거울을 봐야 되는 이유를 한번 얘기해줘, 지우한테. 일단 항상 모습이 똑같아도 막 자기가 얼굴이 다 안다고 하고 그러다 해도 자기가 지금 약간 어떤 상태인지 막 이게 영원히 살고 피해를 안 입어갖고 이게 다쳐도 이게 안 아프고 그러긴 한데 얼굴 붓고 이런 건 포함이 안 될 테니까 조금 그런 것도 확인하고 애들 만나는 날이니까 눈곱도 좀 확실하게 떼고 그 씻는 것도 확인한 다음에 좀 깨끗하게 하고 가야 되니까 이게 지우. 저는 말이에요 제가 다큐를 봤는데 다큐에서 거울이 만들어진 이유가 인간의 욕망 때문이랬어요. 자기가 좀 더 예뻐지기 위해서 이렇게 거울을 만든 거기 때문에 어차피 똑같은 얼굴을 계속 살 건데 내가 예뻐지든 못생겨지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거울은 안 볼 거예요. 자, 네, 거울 얘기는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선생님 책으로는 32쪽 부분입니다. 32쪽에 위니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챕터로는 저기 민석이도 그 챕터가 1장, 2장에서 5장 써 있는 부분이 있어. 민성아, 5장. 저는 1장, 2장, 3장, 4장에 그럼 뭐로 돼 있어? 민성이 어떻게 돼 있어? 책이? 제시와의 만남. 그래서 5번째 제시와의 챕터, 선생님 책으로는 32쪽 5번째 챕터인데 거기 밑에서 한 번 더 세볼게요, 이게. 넷째 줄 한번 읽어볼까, 지우? 넷째 줄이요? 혼자가. 하나, 네? 밑에서 넷째 줄. 혼자가 되어보고 싶고. 혼자가 되어보고 싶고 중요한 일을 해보이기에
있다고 큰 소리 치는 것은 좋았다. 하지만 막상 기회가 오면 사장이 달라지는 것이다. 아, 요 문장도 선생님이 밑줄을 긋고 이렇게 선생님이 공감이 갔던 대목이거든. 요 문장에 대해서 지은 어떻게 생각해? 지은 어때? 지은? 저랑 똑같은 게 내가 꼭 오늘은 엄마 몰래 영화를 볼 것이다. 숙제를 빨리 해서 하면 꼭 그걸 하려고 밤에 결심을 해요. 근데 막상 이렇게 그 당일이 오면 엄마의 화난 얼굴이 딱 머릿속에 딱 있어가지고 못해요. 겁이 많아서 제가. 아, 그렇고 민성이는 다시 읽어줄까 민성아? 그 문장을? 현실적이라서 기분이 좀 응? 현실적이라서 좀 괜찮아요. 이 말이. 아, 약간 웬만한 사람들이 이런 걸 자주 겪잖아요. 솔직히 저는 하면은 실행은 하긴 하는데 딴짓하거나 그럴 때. 그래서 혼자가 되어보고 싶고 중요한 일을 해보겠다고 큰 소리 치는 것은 좋았다. 하지만 막상 그 기회가 오면 사장이 달라지는 것이다 라고 해서 사람들이 흔히 큰 소리 떵떵 치고 내가 할게 뭐 해줄게 막 그러는데 막상 그 상황에 닥치면 멈칫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해봐 그러면은 진짜 하라는 게 어딨어 막 하고 이렇게 한 발을 이렇게 주춤 내빼게 되는 그러한 경우. 그래서 말이 앞서고 말로는 다 할 것 같고 마음으로는 다 할 것 같은데 막상 그 상황이 되면 그거를 그 해내기란 사실은 좀 쉽지가 않은 어떤 그런 부분들. 거기서 우리는 그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그러니까 남이 뭐라고 해도 어떤 사람이 민상아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내가 다 해줄게 라고 해서 그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민성이가 그걸 했는데 막상 그 친구가 뭐야? 그 상황이 되니까 발을 빼더란 얘기야. 그럼 너 왜 아까 도와준다고 했고 내가 시작했는데 너 왜 안 도와줘라고 민성이가 속상해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사람 말을 다 모하면 안 된다는 거야. 100% 믿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것도 사람마다 달라. 그 말이 더 앞서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말 내뱉어 쓴 걸 다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마다 좀 다른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그 사람 말을 어디까지 믿을 건가라는 부분들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은 혹시 말이 너무 앞서지 않나? 야, 그거 내가 해줄게. 선생님 그거 제가 할 수 있어요. 라고 여러분이 아주 자신 있게 막 얘기를 해. 근데 막상 하려고 그러면 막 잘 못해가지고 나중에 막 자기가 한 말에 발목이 잡혀갖고 막 이제 걱정이 되는 거야 막 해준다고는 했는데 막상 하려고 그러니 막 겁나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걱정이 되는 거야. 그런 면에서 자기가 한 말에 자기가 갇히지 않으려면 말 조심을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런 농담이 있어. 세상에서 약속을 제일 잘 지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혹시 알아? 약속을 제일 잘 지키는 사람. 이 사람은 약속을 한 번도 어겨본 적이 없대. 약속을 한 번도 어겨본 적이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냐면 약속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아, 이해가 가? 윤성아? 약속을 안 하면 약속을 뭐 할 일도 없는 거야. 어길 일도 없는 약속을 거잖아. 안 하면은 어. 어길 일도 없고 지킬 일도 없다. 그렇지. 어길 일도 없고 지킬 일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는 약속을 괜히 함부로 했다가 약속 어겨서 원망 듣지 말고 약속 함부로 하지 말란 얘기야, 그 얘기는. 근데 과연 그게 바람직한 거냐고. 내가 널 못 도와준다고 했다가 못 도와줄 줄 모르니까 내가 도와준다고 약속 안 할게. 이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더 도와줄게 라고 했는데 못 도와주는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인지 아니면 뭐 내가 도와줄게 해서 물론 도와준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이겠지. 근데 여러분들은 도와준다고 말했다가 안 도와주는 사람이 더 나은 건지 아니면 애당초 난 못 도와줘 난 도와준다고 했다가 못 도와주면 안 되니까 난 못 도와준다고 그럴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지 뭐 그런 부분도 그 사람마다 다를 거지. 민성이는
그 있잖아요. 하기 전에 뭔가 좀 확인할 게 있는데 첫 번째로 일단 그 아까 전에 도와준다 했다가 못 도와준다 있잖아요. 어, 이게 1부터 100까지 못 도와준다 아니면 1부터 10까지는 했는데 못 도와준다예요? 그 상황마다 다르죠, 그래서 어쨌든. 어, 네. 그 뭐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그럼 말해. 고의로 사람 일 망치려고 그런 약속한 거 아니에요? 둘 다 별로 안 좋은 사람은 아닌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이라도 고맙다, 말이라도 도와준다고 하는 게 더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거 똑같은 거를 쟤는 말로만 그런다. 처음부터 도와준다고 말이라도 말지. 응? 도와주지도 않을 거면서 말로만 그런다. 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 그런 경우가 상황이 워낙 다양해서 하나로 규정짓긴 뭐하지만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에서 닥치기 전에 마음 먹은 것, 말하는 것과 막상 닥쳤을 때 어떤 그런 일들은 서로 또 다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3쪽에 보면 고양이는 안 마셨어. 그게 중요해. 라고 얘기했어. 즉, 터크 가족은 트리게비 선물을 마시고 고양이는 안 마셨어. 그게 중요해. 라고 했는데 왜 고양이가 트리게비 선물을 안 마신 게 중요한 거야? 왜냐하면 고양이는 죽을 근데 자기는 마셨으니까 안 죽고.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고. 그러니까 지우가 지금 얘기를 했거든. 맞게. 근데 그게 왜 중요할까? 그래서 고양이는 나중에 죽었고 이 사람들은 안 죽었어. 그게 중요한 이유가 뭐야? 뭐 때문에 자기가 계속 사는지 알 수. 그렇지. 무엇 때문에 자기들은 계속 사는지를 알 수 있게 된 거야. 만약에 그게 없었으면 어디서 자기들이 계속 살게 됐는지를 알 길이 없잖아. 근데 자기들과 고양이들의 차이점은 트리게비 샘물을 마셨냐 안 마셨냐만의 차이점만 있을 뿐 다른 차이점은 없었기 때문에 트리게비 샘물이 바로 범인이다 라는 것들을 지목해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실험할 때 비교군 대조군이 혹시 있는 거 알아? 예. 어떤 실험, 이번에 코로나19 백신 할 때도 코로나19,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똑같이 백신 주사를 놓습니다라고 한 거야. 근데 예를 들면 100명에게는 진짜 백신 주사를 놓은 거야. 근데 나머지 100명에게는 백신 주사를 놓는다고 그러고 백신이 포함 안 된 거를 그냥 주사를 놓은 거야. 이해가? 그리고 그 100명, 100명을 관찰하는 거야. 그들 중에 누가 코로나에 걸리나? 누가 코로나에 얼마나 더 걸리나? 그래야 이 주사가 맞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얼마나 뭐가 있는지, 효과가 있는지를 뭐 하셨다는 거야. 검증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어떤 과학 같은 거에서 실험을 할 때는 꼭 뭘 실험하는 것만 두는 게 아니라 그것과 똑같은 조건에서 실험하는 요소만 뺀 나머지를 같이 두는 거야. 그래야 그 효과성이 뭐 되기 때문에 입증이 되기 때문에. 여기도 굳이 말하면 트리게비 샘물을 마시게 한 쪽과 마시게 하지 않는 쪽을 둠으로써 트리게비 샘물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뭐 하는 거야? 구별해내는 그런 부분들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75쪽에 보면 이제 그 위니가 터크네 집에 갔어. 근데 터크네 집이 아주 너저분한 거야. 위니는 이렇게 생각해. 아마 이 사람들에겐 청소할 시간이 영원토록 있기 때문인가 봐. 라고 생각을 했어. 자,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할 것 같아? 터크네 집이 엉망인 거에 대해서. 저는 음, 그러니까 이렇게 매일매일 청소를 하잖아요. 우리가 음, 뭐 어지러운 것도 치우고. 근데 이 사람은 계속 치워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뭐 칼에 찔려도 다시 다 나으니까 다시 계속 치우니까 그게 조금 이제 좀 귀찮아지는 거죠. 점점 좀 더 질리고 그래가지고 안 치우는 것 같은데. 이해가 간다. 지우는. 근데 민서는. 근데 음, 애매한데. 음. 근데 치우긴 해야죠.
그 사람들 입장에선 그거지만. 자, 그 문장을 좀 읽어줄게. 이 어수선한 방 한가운데로 윈이는 두 눈이 동그래져서 걸어 들어갔다. 사람들이 이렇게 뒤죽박죽인 속에서도 살 수 있다니. 윈이에겐 전혀 새롭고 동시에 매혹적이기도 했다. 뭐랄까, 그것은 편안함이었다. 뭐 매일 뒤를 따라 다락방으로 구경하러 올라가며 윈이는 중얼거렸다. 아마 이 사람들에겐 청소할 시간이 영원토록 있기 때문인가 봐. 어쨌든 뭐 이렇게 얘기했어. 자, 민성이는 어떻게 생각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응, 그게 중요하다고는 사실 생각이 드는 게, 응, 이게 그럴만하다고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사람들은 어차피 죽지도 않는데 응, 평생 그 일 하는 것보다는 응, 그냥 차라리 조금 혼잡하더라도 응. 대충 아주 가끔씩만 정리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되게 힘들 테니까 이거 집 한 번 청소하는 것도. 근데 여러분 집은 집 청소하는 게 여러분들하고 이 사람들하고 뭐가 달라? 이 사람들을 아마 뭐라 해야 되지? 영원히 요즘 산다. 그 여러분들 주장대로 하면 10년만 살면 더 열심히 청소하고 100년 동안 살면 10분의 1만 청소해도 된다는 거야? 지우. 아니요? 입장을 바꿀게요. 어. 생각을 해보니까요. 성수란 건 일단 살기 위해서 위생을 위해 당연한 거예요. 음, 일단 자기가 뭐 오래 살든 말든 일단 청소는 하고 살아야 돼요. 음. 아, 그런데 이 사람들은 청소를 안 한 건 이 사람들이 게을러서다? 네. 그냥 오래 사는 것과 관계없이 이 사람들은 아마 그 뭐지, 오래 살지 않았더라도 집을 너저분하게 했을 거다. 지우는? 네. 민성이는? 저는요, 음, 지우처럼 생각하지가 않는 게, 음, 이 사람들은 분명히 청소를 안 하고 청소는 위생과 관련이 있고 그렇긴 하지만 음, 사실 이게 그 두 사람밖에 안 산다 해도 그 집에는 아주 가끔씩만 애들이 놀러 오고 음, 이 집 자체는 사실 계속 우리가 저희 집도 그렇게 많이 청소하진 않지만 한 서너 달에 한 번은 하거든요. 근데 이 음, 사람들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음, 그러면은 그만큼 고생도 많이 하고 음, 거기에 잠깐만요. 그 되게 이 집은 어지럽혀도 이 사람들은 힘들 테고 분명히 청소 한번 할 때 이게 바로바로 물건을 쓰고 정리해 놔도 애초에 청소거리는 계속 쌓이는데 게으르지 않고 오히려 그냥 청소에 지친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왜 청소에 지치지 굳이? 그러니까 지친 거라는 게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민성이 말이 그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면 뭐 사람들은 예를 들면 100년 사는 사람들한테는 청소가 더 덜 부담스럽고 천년 사는 사람들한테는 청소가 더 부담스러운 거야?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약간 지쳤다라기보다는 어. 좀 청소를 계속 하는 게 인력 부족인데다가 청소거리는 계속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청소하는 게 힘들어서 이제 질렸다? 약간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럼 만약에 민성이 주장대로 하면 민성이는 청소를 열심히 해야 되고 안 질렸고 안 쌓였으니까 민성이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제 청소하는 게 질려가지고 집이 너저분하고 그래야 되겠네. 민성이 논리대로 하면. 민성이 할머니 할아버지는 오래 아니, 사셨고 너는 짧게 살았으니까 그런 거야? 뭐가 다르지? 쌤이 아직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지우. 저 민상의 말에 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어. 말이에요. 음. 청소할 거리가 계속 늘어난다고 했는데 매일 청소를 하면요. 저희 집은 매일 청소해서 엄마가 그래서 저는 익숙해졌는데 매일 청소를 하면 청소할 거리가 계속 안 생겨요. 그러니까 매일 청소를 하면 청소할 거리가 안 생기니까 뭐 딱히 익숙해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매일 청소할 거리가 생기는지. 음. 지우 질문에 대해서 민성이 대답할 거 있으면 하고 안 그러면 패스하고. 이게 음. 그러니까 요약하면은 매일 지윤에는 일단 매일 청소를 아마 하고
아닌가? 그래가지고 그러면 되는데 왜 청소할 거리가 쌓이냐? 이런 거 같은데요. 음, 이 사람들은 일단 딱 둘밖에 없는 상태에 음, 이 사람들도 분명히 이 트리개미 샘물을 마시기 전에 애를 낳고 키워왔을 테니까 어렸을 때도 했었고 그러고 보니까 청소를 굉장히 많이 했을 거잖아요. 이게 저도 해봐서 아는데 청소가 나름 집 전체를 청소하는 거면은 되게 빡세거든요. 하루 종일 하고. 그러다 보면은 하루에 한 번씩 하는 건 애초에 2명이서는 무리고 제 생각에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몇 달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사실 2명이면은 저희 가족은 4명인데 몇 시간씩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쌓인다고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자, 청소거리 같은. 뭐 그 얘기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가 더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궁금했던 게 과연 선생님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선생님에게 좀 끝으로 하자면 이 사람이 우울증에 걸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매와 턱가 그래서 인생에 의욕이 없다 보니까 뭘 이렇게 청소하고 치우고 이런 것 자체에 대해서 그 포기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 그런 마음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 이렇게 집안을 이렇게 가정에 정리하거나 이런 거에 대한 의욕 자체가 없는 거 아닌 건가라고 쓰이는 뭐 그렇게 해석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얘기가 좀 할 게 좀 더 있어서 그 얘기는 이 정도에서 마치고 자, 이 책에 보면 매, 터크, 제시 또 하나가 누구지? 그 제시의 형이 누구지? 네, 어쨌든 제시의 네, 형하고 4명이 나오거든. 근데 이 4명이 인생관이 서로 달라. 트리게비 샘물을 마신 후에 어떻게 살 것인 건가에 대한 생각들이 좀 다르거든. 그 4명의 그 인생관을 한번 얘기해 볼까? 맨은 어떻게 생각하고, 터크는 어떻게 생각하고, 윈이는 어떻게 아니 윈이 아니고 제시는 어떻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마일스, 그치 마일스, 제시 형 마일스는 어떻게 생각하고. 누가 뭐 생각나는 거 있으면 좀 얘기를 해보자. 토큰 터크. 민성이가 지금 마이크가 끊기는 건가 자꾸? 이제 트리개 민성이 다시 얘기해봐야 될 것 같아. 네, 토큰은요. 음, 이게 트리개미 샘물을 마신 이후부터는 음, 항상 사람은 수레바퀴에 이 생명이 수레바퀴란 것에 있는데 음, 이것에서 계속 변화하면서 다음에 새로 나오는 것에 계속 자리를 넘겨주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음, 이때 자신들은 이곳에 빠져버렸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안 하는 게 좋다? 음. 아니 약간 이런 데 빠지는 행동은 안 하는 게 좋다? 그, 그래. 지금 말한 대로, 터크는 그래서 자기들은 저주받은 거라고 생각해. 저주받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계속 왜 우리가 그걸 받았을까? 왜, 이런 저주를 받았을까? 꿈속에서나마 빨리 뭐 하고 싶다? 천국에 가고 싶다. 뭐, 이러한 생각들을 계속 하고 있는. 그래서 죽는 것 없이 사는 것은 없다. 우리 가족은 그저 있는 거야. 길가에 있는 돌멩이처럼 그저 존재할 뿐이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함으로써 존재하는데 의미는 없다고 보는 거야. 터크는. 자, 그 다음에 제시나 마일스나 지우. 네. 제시는 어, 일단 좀 계속 미래 뭐 계속 즐겨야 되고 하루하루를 되게 보람차게 살아야 되고 뭐 정말 재밌는 일을 겪어야 되고 약간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그렇지. 제시는 이렇게 말했네. 인생이란 즐기기 위한 거잖아. 그렇지 않으면 이 많은 시간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 라고 제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나머지 두 사람. 매. 잠깐만요. 여기 있을 텐데. 마일즈는 마일즈. 자신들이 가진 많은 시간으로 무언가 중요한 것을 할 길을 찾아야 한다. 그렇지. 언젠가는 무언가 중요한 일을 회랑 할 길을 찾아야 된다라고 해서 그 삶을 받아들이는 거는 저기하고 제시하고 똑같대. 근데 제시는 즐기자. 근데 마일스는 뭔가 의미 있는 일, 뭔가 중요한 일을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마지막으로 맨은
자, 매는 그 자체를 인정하고 수능하고 살아가야 된다. 이미 우리가 엎질러진 물인데, 이미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됐는데, 남편처럼 후회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냥 뭐 해야 된다? 그냥 살아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렇게 네 사람이 조금씩 또는 많이 서로 다르거든? 이 네 사람의 인생관들 중에서 자기는 어디에 제일 끌려? 지지하는 쪽이 저는 음식이야. 지우는. 제시. 제시? 제시요. 즐겁게 살아야 된다. 민성이는? 저는 제시랑 마일즈랑 둘 다요. 제시랑 마일스 즐겁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뭔가 중요한 일을 해야 된다. 라는 어떤 그런 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 지우나 민성이에게 주어진 어떤 그런 삶에 있어. 이건 영원한 생명은 아니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야. 우리 사람들의 사는 삶에 대해서도 선생님 가까이 있는 사람은 내가 왜 태어났을까? 자기가 태어난 거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너무 싫다. 빨리 인생이 끝났으면 좋겠다. 이게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태어난 게 되게 중요한 일을 하게 태어났다. 뭔가 난 중요한 일을 할 거다. 라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인생 뭐 까짓 거 행복하게 즐기면 즐겁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또 어떤 사람은, 야, 그냥 사는 거지.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고자 하는지, 여러분의 인생관은 뭔지,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또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음 주는 설 명절이어서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가 다 18일 날 다시 볼 겁니다. 됐니? 그때 그럼 18일에 네. 무슨 책 하는 거죠? 18일 날은 속담 속에 숨은 과학. 응. 속담 속에 숨은 과학 하겠습니다. 반갑다 논리하는 패스하고 속담 속에 숨은 과학을 할 겁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잘 선생님, 지내십시오. 선생님. 음, 그래서 화요일에 해요? 하죠? 민성이는 화요일 날 하지. 그래.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아. 계세요.